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주식이 향후 10년 동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말 미국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땐지 그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미국 주식이 향후 10년간 수익률이 3%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연평균이긴 한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연평균 11%의 수익률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골드만삭스에서 난데없이 연평균 3%밖에 수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골드만삭스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부진 이유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M7 회사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같이 성장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역사상 어떤 기업도 장기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무 커서 더 성장하는 게 어려운 지경에 왔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입니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꽤 여러 투자 회사들에서 미국 주식과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폴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에 따르면 포워드 PE 레이쇼가 21.8인데 포워드 PE 레이쇼가 21.8이라면 다음 3년 뒤 수익률은 2.9% 정도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포워드 PE 레이쇼라는 게 뭐냐면은 이 주식이 향후 12개월 동안에 벌 돈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충 이제 21.8 정도면 대충 요 부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매우 낮다. 쉽게 말하면 멀티플, 이 포워드 P 레이쇼가 싸면 쌀수록 향후 수익률이 높았고 비싸면 비쌀수록 향후 수익률이 낮았다라는 거죠. 지금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3년 뒤 수익률이 재미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맷 페이버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PE 기반으로 한 건데 여기서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했을 때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비싸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어떠한가를 봤더니 이제 이분의 말에 따르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표가 좀 더 설명력이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좀 봤더니 현금 흐름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저렴했을 때 멀티플이 낮았을 때 향후 기대되는 10년 뒤 수익률이 훨씬 높았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 반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일 낮았었던 시절이 2009년이라면 그 멀티플이 제일 낮았던 시절이 2009년이라면 이 멀티플이 가장 비싼 시절이 오늘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9월 이 상태라면 향후 수익률 정말 낮을 거다. 향후 수익률 여기서는 이제 동일 가중 인덱스긴 하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미국 S&P 500 미국 주식이 2% 조금 넘을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레이 달리오가 만든 회사로 유명하죠. 브릿지워터에서도 9월에 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만 예외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이 미국의 주식이 초과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이 왜 더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식들이 더 빠르게 매출이 성장을 했고 더 빠르게 마진 이익률이 증가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P 멀티플의 조합 여기서 P 멀티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버는 거에 비해서 이 기업 가치 시장에서 얼마나 쳐주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멀티플 지표가 상승했다. 거기다가 미국 달러 강세까지 더 한몫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네 가지 요인에 힘입어서 미국 주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잘 나갔는데 브릿지워터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들 플러스 체계화나 감세 혹은 이익에 대한 재정 지원 같은 이런 미국 주식 상승의 가장 큰 동인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는 데다가 미국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인데 미국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 감세는 이미 반영됐다. 그래서 이 미국의 좋은 얘기들 다 반영된 상태다.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요즘에 너무 잘 나가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라는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1위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있었긴 했습니다. 물론 브릿지워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지속적인 성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약간 발을 빼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사 볼 때 저도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사실 2019년에도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2020년 브릿지워터에서도 지난 10년의 승자인 국가나 회사들이 향후 10년 동안의 승자가 되기 어렵다, 이런 그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는 과거에도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리포트에 대한 비판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재밌는 비판들 하나 가지고 와 보면, 바클레이스 전직 바클레이스 주식 전략 책임자였던 베리 넵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이런 주식 전략 책임자 시절 초기에 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런 역사적 가치평가 지표에 기반한 10년 수익률 전망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정보 가치만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캐시플로우와 관련된 멀티플 혹은 P와 관련된 멀티플로 향후 주식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좋은 멀티플을 인정하는 분명한 이유가 현재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한 이유가 존재는 하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워터에서 했던 얘기, 뭐 골드만에서 했던 얘기랑도 좀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였죠. 더 빠른 매출 성장, 더 큰 마진 확대, 멀티플 상승이 필요하다는 건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진짜라면 이게 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만약에 그 미국 주식이 아니면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경제권이 유럽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미국에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중국 정도인데, 중국에 또 경제도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이게 참 결국에 승자를 지구촌 내에서 하나 골라야 되면 역시나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사실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어떤 하나의 투자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매크로를 안다, 모른다로 한번 나눠봤어. 매크로를 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매크로의 미래, 거시경제의 미래에 따른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 좋을 때는 있다가 하락 느낌이 나면 TT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고수가 해야 되는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내가 매크로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나 모르겠는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분산 투자를 하거나,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많이 말했던 자산 배분 같은 거겠죠. 그래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미국 주식도 갖고 있지만 미국 외의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 뭐 금,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골고루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매크로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알바노니까 아예 모르겠고 좋은 집중 투자를 차라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향후에 안 좋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도 잘하는 회사들은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그런 시장을 이기는 기업들, 주식들을 매수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 싶고, 어떤 스타일이 내가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인지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주식 뉴스, 테크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